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첫 번째 방송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주원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 그리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주원과 함께 성공적이고 행복한 투자 여정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인 만큼 소중한 멤버분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이 있어서요. 이 이메일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준 멤버분 중에 떡볶이 중독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 글을 씁니다. 오늘 연간 멤버십 연구 폐지 예정 글을 보고 문의드려요. 2026년 말까지 펜딩해서 멤버십을 유지하는 건지 2026년 상반기에 다른 플랫폼을 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멤버십 기간이 2027년 2월 9일 종료 예정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글을 씁니다. 멤버십은 대만족 중이라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이동하셔도 멤버십은 계속 가입할 겁니다. 미주님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연간 수익률을 보니 200%가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 든든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주님의 다음 플랫폼도 기대에 듬뿍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오복이 풍성한 2025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 보내주신 떡볶이 중독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2027년 2월까지 이미 아직도 2년 넘게 남아있는데 멤버십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미 가입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2026년의 도중에 이제 플랫폼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도요. 지금 가입하신 멤버십 기간 동안은 다른 플랫폼에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2028년까지는 제발 가입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떡볶이 중대형님께서 1년 수익률이 200%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랑하셨는데요. 다른 멤버분들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의 수익률 역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지금이 새해잖아요.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작년 1년 동안 2024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셨는지 공개를 해주시면요. 아마도 새롭게 미주원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 역시도 조금 있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2024년 저의 개인적인 수익률을 공개할 텐데요.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1년간의 수익이 어땠는지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의 풍성한 수익률과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첫 번째 거래일은요, 안타깝게도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36%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16%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요.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플러스 한 0.6% 이상, 0.8%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좀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채권 금리 덕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만 해도요,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이 개장되자마자 다시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한때는요, 채권 금리가 거의 4.6%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진정세를 보이면서 막판에 증시가 조금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제 S&P 500의 맵인데요. 딱 봐도 혼조세죠. 따라서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일부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뭐 특별한 섹터에 구분은 없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어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주만 딱 봐도요. 어제 애플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 추세를 이끌었고요. 대신에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같은 종목이 상승 추세로 맞섰다. 따라서 팽팽한 이런 신경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의 마켓 폭을 보시면요. 어제도 하락한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17.89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이루는 대표적인 500대 기업 중에 지금 현재 83% 가까운 종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요, 17% 정도에 불과하다. 굉장히 마켓폭이 줄어들었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베어마켓이 시작했던 2022년 1월 초의 모습을 보시면요,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었죠.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의 퍼센티지가 무려 70.69%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시장폭이 넓을 때는요, 오히려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투여될 자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처럼 오히려 시장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에서는요, 팔 사람은 이제 다 팔지 않았을까?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소중한 지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가 지금 현재 17.87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200일 이평선 위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87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정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어 인 그리드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는요. 2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조금만 떨어지면 극적인 공포잖아요. 따라서 워렌 버핏 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때는 우리가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발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를 보시면요. 44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은요.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이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미주온 탑픽은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을 보였고요. 더욱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을 보시면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입니다. 무려 8.55%나 급등했거든요. 비스트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며칠 전이죠. 12월 30일 날 새롭게 미주온 탑픽에 선정한 AI 수혜주입니다. 따라서 미주온 탑픽에 포함되자마자 거의 9%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주온 탑픽으로서의 자격을 굉장히 굳건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B2가 8.4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로 앱러빈이 플러스 5.54%, 네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5.53입니다. 다음으로 제타가 오래간만에 4.17% 급등하면서 모멘텀이 드디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엔비디아 플러스 2.99, 메타 플러스 2.34, 타이완 세미컨덕터 플러스 2.07, 아마존 플러스 0.38, 알파벳 플러스 0.07, 브로드컴 0.0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네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0.12% 떨어지면서 96,520에 가 있고요. 팔란티어 마이너스 0.5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9,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6.0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첫 번째로 준비된 순서는요. 미주온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넘게 매달 초에 지난 1년간의 투자 성과 그리고 지난 1개월의 성과를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요. 제가 구사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멘텀 투자 전략인데요. 모멘텀 투자 전략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전략과는 정반대잖아요. 보통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런 관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정반대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사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역발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계속해서 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공유하면서요. 모멘텀 투자 전략이 정말로 시장의 수익률을 이겨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베어마켓이 찾아올 때도요. 저는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미주온을 떠나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서 미주온 채널을 지켜주시기를 지금부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익률 현황은요, 삼성증권 웹페이지에서 화면 캡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 캡처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상승 종목의 추가 매수, 하락 종목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매달 공개하고 있는 화면 캡처는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익절, 손절, 리밸런싱 등 과거의 모든 매매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가감 없는 삼성증권 웹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실제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봉 박두입니다. 자, 일단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저의 주식 구자에 들어가 있던 금액은요, 7억 8,733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에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9억 1,8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폭으로 금액이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제가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요, 저축구자에서 증권 계좌로 옮겼다.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하고 이자에서 17만 5,227원이 추가가 됐고요. 자, 가장 중요한 투자 손익을 보시면 무려 8,599만 원 정도가 투자 성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은 10%를 넘었습니다. 10.02%의 아주 성공적인 한 달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최근 1년간의 투자 성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분기에는 32.63%라는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만들어냈고요. 2024년 2분기에는 플러스 21.46%, 3분기에는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4분기에는 35% 넘는 굉장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요, 무려 109.56%를 찍었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드린 떡볶이 중독님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넘는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2024년은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투자의 한 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를요, 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랑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1년 동안 S&P 500은 23.31%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8.61%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미준의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109.56%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지수 수익률을 무려 4.7배 가까이 상회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연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큰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히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투자 전략은요, 이렇게 6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인공지능 수혜주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해서요. 결국은 인공지능에 베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매그니피선트 7의 비중도 역시도 확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형주, 경기 순환주의 비중은 축소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네 번째로, 트럼프 수혜주는요,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에 전력 수혜주를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비스트라를 추가했잖아요. 근데 비스트라 말고 한 종목 정도를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아직까지 시행하진 않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 전력 반도체의 회복 추세를 계속해서 보면서요. 다음 모멘텀 투자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 계획을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저희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공개했는데요. 지난 1년간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의 현황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마음껏 자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2025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4년은요, 한마디로 강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는 거의 최악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최악의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의 역사적인 통계는 어떤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2024년에 거친 막바지를 보낸 후 새해를 낙관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025년 첫 번째 거래일인 목요일에 0.2% 하락 마감했고요. 이는 크리스마스 전날 미국 증시 종가부터 2024년 말까지 5번의 거래일 동안 지수가 2.6% 하락한 이후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종가부터 연말까지요, 2.6%나 떨어진 것은 1952년 이후에 최악의 연말 마감일 실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12월은 황소, 즉 상승론자에게 좋은 달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 며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며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S&P 500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따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1952년부터 2024년까지 산타랠리가 있었던 기간 그리고 산타랠리가 없었던 기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딱 봐도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2024년 마지막은 정말 최악이었다. 1952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S&P 500 지수가 초강세를 보인 이후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보였다고 해서요,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말의 분위기가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 베스포크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식 벤치마크, 즉 S&P 500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사이에 1% 이상 하락한 후에는요, 오히려 그 다음 한 해 동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그래프에서는 S&P 500의 애뉴얼 퍼포먼스를 보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이 부분인데요. 1953년부터 2024년의 통계고요. 자, 여기 보시면 드문드문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이 빨간색 막대는 뭐냐면 그 전해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나서 그 다음 해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스포크 분석에 따르면요, 1953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1% 이상 하락한 현상은요, 총 11번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11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대부분이 주가가 상승했죠.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증시가 하락한 것은 단 2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의 경우에는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2번은 횡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횡보했고 2번 횡보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지금 2024년의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에는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목요일 메모에 따르면요, 1월 달은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세를 보이는 달 중에 하나다. 역사적인 통계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요, 1928년 이후에 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을 추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수익률 그리고 중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95년의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1월 달에요, 7월, 12월, 4월과 함께 최고의 수익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달이 나와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고요. 그 통계는 1928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적인 수치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 여기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은 중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치도 그렇고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좋은 달은 역시 7월 달이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7월 달에 이어서 좋았던 달은 12월, 4월, 그리고 1월 달 정도가 가장 좋은 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편 우리 투자자들은요, 산타크로스 랠리 기간을 아직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산타 랠리 기간 동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산타 랠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혹시 산타 랠리의 마지막 날, 오늘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주은의 한마디 보시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모멘텀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P 500의 모멘텀 수치는 매도에 머물러 있고요. 차트 분석을 해봐도 12월 마지막 주에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기술적 분석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5년 초까지는요, 얼마든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고요. 자, 게다가 한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선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선은 6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은요,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교차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데스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스 크로스는요, 보통 하락 추세가 강화될 때 나타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행인 부분은요, 5860 근처에 정고점 그리고 전저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단단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고점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이 지점에서 반등을 했죠. 따라서 지금 네 번째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 만약에 5860 근처에서 뚫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지난해 가장 많이 상승한 나스닥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이 밝았는데 왜 자꾸만 2024년 얘기를 하나,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2025년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는요, S&P 500이 플러스 23.3%, 나스닥은 플러스 28.6%, 다우존스는 12.9%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특수에 힘입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테크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가 가장 좋았는데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 내에서도 가장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1등은요, 인공지능 기반 광고 전문 업체인 앱러빈입니다. 미주온 탑픽 중에 하나죠. 앱러빈은요, 지난 1년 동안 712%나 폭등하면서 나스닥 종목 중에 상승률 1위를 당당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359% 폭등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40% 폭등한 팔란티어, 171% 급등한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130% 급등한 엑슨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5종목 중에 1, 2, 3, 4등이 모두 미주온 탑픽이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앱러빈은요, AI 기반 광고 앱으로 매출이 급등했고요. 이 회사는 사용자에게 타겟 광고를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구축해서요, 기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는요, 지난해 11월 7일 3분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46%나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앱러빈은 지난 6일 사상 최고치인 417.60달러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래일 12월 31일에는 323.83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에서 두 번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요,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 랠리에 힘입어서 1년 동안 무려 359%나 폭등을 했고요. 3위는 우리가 애정하는 팔란티어, AI 데이터 기반 전문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무려 340%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미주온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171% 급등하면서 4위에 랭크가 됐고요. 마지막 5위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바로 엑슨입니다.
X는요, 카메라 등 증거 관리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공공안전 기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우리가 바디캠이라고 부르는 신체 카메라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기록을 분석하고요. 경찰의 일을 보고해주는 등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증거 수집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요, 범인을 식별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면서 작년에 매출이 급등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나스닥 상승률 탑5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 종목 빼고 나머지는 모두 AI 업체다. 따라서 지금은 AI 수혜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2024년 나스닥 지수의 모든 종목 중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탑5 중에 4종목이 인공지능 수혜주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은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그 수혜가 확대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출현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은요, 이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트레이닝 단계에서 출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매출이 창출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2024년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기업에 한정되었던 인공지능 수혜주는요, 2025년을 필두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결국 기업들의 어닝 향상으로 직접 이어질 거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하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의 밸류에이션은요, 오히려 여기서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유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부터 시작된 노동력 부족 사이클은요, 2030년 그 절정을 찌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의 심화는요, 인공지능 혁명과 맞물리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볼 만합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한 최고의 투자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미국 주식, 그것도 인공지능 수혜주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요, 미중과 함께 테크주, 그것도 인공지능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저는 2025년에도 우리가 인공지능 수혜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때마침 2025년 AI 혁명 베팅을 위한 최고의 테크주 10종목을 추천하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읽어보시죠. 웨드부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AI 혁명의 10대 테크 승자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종목 중에 탑2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댄 아이브즈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2025년 테크주의 호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두 번째,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퇴임, 세 번째, 강력한 AI 이니셔티브의 추진, 마지막으로 2025년 이후를 바라보는 골디락스 기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요, 빅테크 기업 그리고 테슬라 등의 기술주가 2025년에도 25% 이상 상승할 것이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법인세 같은 것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나칸이 떠납니다. 리나칸은요, 그동안 메가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 왔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엄격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없어진다는 사실 역시도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I 이니셔티브는요, 드디어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골디락스가 나오는데요.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따라서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뜨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경제가 많이 약화되면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적당한 경제의 뜨뜻한 그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웨드부시의 분석가들은요, 2025년 AI 혁명과 향후 3년간 2조 달러 이상의 AI 자본 지출 증가에 힘입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간 기업들이요, 무려 2조 달러 이상을 AI 자본 지출에 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거죠. 물론 2025년에는요, 연준 정책에 대한 우려, 중국 관세 포커 게임, 밸류에이션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몇 가지 긴장되는 상황이 있긴 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 정책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멈추거나 올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이 테크주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오히려 줍줍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웨드부시가 보기에는요, 아래 10 종목이 2025년 AI 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없는 AI 혁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역시 미주온 탑픽에 속해 있는 팔란티어가 차지했고요. 네 번째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미주온 탑픽입니다. 다섯 번째 역시 미주온 탑픽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이고요. 여섯 번째는 애플, 일곱 번째는 몽고디비, 여덟 번째는 페가시스템즈, 아홉 번째 스노우플레이크,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이렇게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AI 혁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몽고디비 같은 경우는요, DB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얘기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강점이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페가시스템즈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즉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코딩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라. 이것이 웨드부시의 메시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댄 아이브즈와 그의 팀은요, 이제 AI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기업 소비 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AI 파티에 참여할 때가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소프트웨어 중에서 AI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분석가들은요, 2025년 AI 혁명을 주도할 최고의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여전히 팔란티어 그리고 세일즈포스다. 두 개의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좋은 입지를 구축한 많은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AI 파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렇게 10종목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브스와 그의 팀은요,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강자들이 여전히 AI 원동력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AI 수혜주의 범위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조 달러가 넘는 AI 지출의 시작은 모두요, 새로운 금과 석유인 GPU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2025년에도요, 확고한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은 이 AI 혁명의 핵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AWS, 아마존 역시도 향후 몇 년간 주요 클라우드 및 AI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 수혜주 여러 개 골고루 분산 투자해라. 이러한 조언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거든요. 테슬라의 4분기 배송량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수치가 보고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해 버렸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한번 보시죠. 테슬라는 4분기에 49만 5,570대를 인도하면서 50만 6,673대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훨씬 더 못 미쳤다. 이렇게 보고했고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분기 동안 45만 9,445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테슬라의 총 인도량은요, 5%가 운용 리스 회계에 해당한다. 부가적인 정보가 발표가 됐고요. 분기 중에 모델 3, 모델 Y의 연간 인도 대수는요, 47만 1,930대로 컨센서스인 48만 1,306대를 하회했습니다. 따라서 모델 3, 모델 Y가 굉장히 부진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모델은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없죠. 23,640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요, 올해 3분기에는 46만 2,890대, 작년 4분기에는 48만 4,507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3분기에 비해서도 좋은 실적이었고요. 작년 4분기보다도 실적이 향상됐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전체로 보면요, 총 177만 3,443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178만 9,226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요, 연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2023년 181만 대의 배송을 기록한 테슬라의 연간 배송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주가는요, 목요일 개장 전 거래부터 이미 3% 이상 하락했고요. 결국은 6% 이상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 주식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 14주 동안 무려 80% 이상 상승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펀더멘탈의 바탕을 둔 주가 상승이 아니었다. 두 부분이 좋았죠. 하나는 성장 스토리, 또 한 가지는요, 모멘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줍줍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왜냐면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향상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모멘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10가지가 매도, 10가지는 중립, 6가지는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땐 아직까지는 매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Relative Strength Index가 47.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일단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주가가 떨어져도 줍줍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미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기분 좋은 따뜻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고릴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겨주신 소중한 글입니다. 우선 좋은 수익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눈도 밝지 않고 머리도 빨리 회전이 안 되는 나이지만 미주님의 청청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마음 활짝 열린 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회원 가입하고 오늘날까지 용돈이 불어나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활기가 넘칩니다.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할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눈이 안 보일 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대는 참 고마운 사람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